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은퇴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 등살에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주요 시청자이신 분들이 40대부터 50대, 60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걱정이 무척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한민국의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생활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하시면 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되고 또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부양 이 비용이 전부라면 그나마 조금 한숨을 돌리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자녀들은 아직 대학 졸업 전이거나 아니면은 수년간 하게 되는 이런 취직 공부를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60대 부부인데 90대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80대인 어머니를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 결혼 안 한 자녀 2명까지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이런 가정도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50대 초반인데요. 장인 장모님하고 약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함께 살다가 장모님이 1년 동안 한 병상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병수발을 하다가 1년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현재는 이제 80대인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제 친부모님은 따로 이제 살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에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장인어른하고 또 제 부모님이 두 발로 이렇게 거동을 해서 걱정이 덜 하지만 연세가 좀 더 드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은 어디서 어떻게 또 모실지 그리고 의료비는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신 이 50대, 60대 중장년층은 이 연로하신 부모님 부양도 걱정이지만은 더 큰 걱정이 자녀 양육과 교육비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자금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사업 자금이나 아니면 생활비 명목으로 이렇게 손 벌리는 자녀 등살에 벌벌 떠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를 낳고 나면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자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미리 재산을 안 주면 매맞아 죽고 찔끔찔끔 이렇게 주면은 시달려서 죽고 또 재산을 다 한 번에 몽땅 몰아주면은 굶어 죽는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말 부모가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잘 세웠다고 해도 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 등살에 부모의 노후 계획이 흔들리는 슬픈 이야기들은 도처에 넘쳐나는데요. 예전에 이 MBC PD 수첩 부양전쟁이라는 편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김병국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과거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할 만큼 조금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 모은 전 재산을 그래서 나중에 5자녀에게 다 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첫째 아들한테는 디자인 사무실 내야 한다고 해서 강남에 오피스텔 60평을 사주었고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집 한 채, 네, 이 김병국 할아버지의 마지막 자산인 집 한 채까지 막내에게 이렇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문대를 대부분 졸업한 이런 자식들에게 증여까지 다 마치고 나서 하루는 이제 며느리를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너희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내가 벌어 먹었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벌어 먹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못 움직일 때 요양원이라도 가게 되면 그럴 때 그 비용을 좀 전담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며느리들한테.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요양병원이든 뭐 아니면 일반 병원이든 어디든 가든 그 비용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초가 돼서 커다란 비극을 불러올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 하셨겠죠. 정작 김병국 할아버지는 현재 한평 남짓한 비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살고 계시고요. 통장 잔고도 125원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자식 중에 아무도 고시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마음이 저도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병국 할아버지가 이런 허름한 곳에서 자신이 부모가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을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면서 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식들 걱정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PD수첩 방송 이후에 자녀분들이 크게 좀 뉘우치고 아버지의 현 상황을 좀 깨달으셔서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이렇게 같이 가족과 살아가고 있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부모가 은퇴 후에도 선볼리는 자녀 등살에 벌벌 떨고 있는 부모가 늘고 있는 사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함께 사는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만 19세에서 49세 성인 남녀 중 29.9%가, 약 한 30%가 부모와 동거 중이라고 합니다. 미혼 자녀의 경우는 64.1%가 차지를 했고, 미취업 자녀도 43.6%가 캥거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라고 해도 미혼자는 48.8%, 거의 반이 부모와 함께 산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어요. 사실 이 캥거루족 증가 추세는 정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국가마다 이게 부르는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이렇게 기생하는 독신이다 라는 뜻의 파라사이트 싱글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키덜트,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 키덜트라고 부르고,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부메랑 키즈, 네. 영국에서는 부모 퇴직금을 축낸다는 의미에서 키퍼스, 그리고 결혼하고 독립했다가 주거비와 육아 등의 문제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오는 이런 리턴 캥거루라고 줄여서 리터루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6년 전에 취직은 했지만 독립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이 36살 직장인 정모 씨가 있는데요. 이 정모 씨는 자신을 스스로 자발적 캥거루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캥거루족이 높은 물가, 요즘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 바로 캥거루족,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캥거루족의 등장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이 고령의 아버지가 중년의 자식을 칼로 이렇게 수차례 찔러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충북 단양에서도 고령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두 사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중년인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이 캥거루족, 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캥거루족 중에는 신체적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자녀도 있지만, 이런 계속된 취업의 실패로 인해서 사회에 뛰어들기를 포기한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들 중에는 상당수는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술만 먹고 놀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겠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고령의 나이에 자신의 노후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자식까지 뒷바라지할 걱정에 마음고생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취업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식과 재구실을 못하는 이런 자식을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 이제 자식과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상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김병국 할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전 재산을 미리 다 증여한 이런 경우와, 그리고 캥거루족의 등장, 이런 자녀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이 경제적 자립심을 갖게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금융교육, 그러니까 재테크 교육을 하는 게 명문대 졸업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렇게 힘주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말인 거죠. 저도 정말 이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딸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습관을 이렇게 매일 자신이 정한 습관을 실천을 하면 보상으로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100% 습관에 성공할 경우만 하루 1,000원씩 6일 동안 성공을 하면 6,000원을 이렇게 보상으로 주었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뭐 돈으로 아이들 마음을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지만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돈을 함부로 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생일이나 아니면 저와 제 아내의 어떤 생일날 선물 살 때 이렇게 쓰려고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들은 함부로 쓰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저축하고 남은 일부 금액들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이는 돈들은 두 딸이 나중에 자신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폭삭 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절약하고 그리고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대학 학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런 자녀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게 저는 돈보다 더 값진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전문가들이 말하는 두 번째 조언은 이 연금 박사로 알려진 이영주 박사님은 이런 목돈은 가능하면 현금 흐름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부모가 목돈이 있으면 이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이 목돈을 연금이나 아니면은 배당 수익이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자녀가 손을 댈 수 없다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돈이 있으면 당연히 견물생심이라고 자식들은 그 돈을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쓰려고 부모에게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졸라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은 이 부모의 자산 상태와 노후 계획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주고 또 부모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점을 자녀들과 공유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거를 두 딸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계획이다 라고 아직은 어리지만 네, 두 딸들에게 틈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가 되었건 이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부모 자산에 관해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서 이야기한 김병국 할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강남에 60평 오피스텔을 해주고 또 마지막 집 한 채마저도 막내에게 전부 내주었는데요. 물론 가장 큰 잘못은 자식들에게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김병국 할아버지도 일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사랑으로 부모가 적극 지원해주고 이후에는 부모의 노후를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사무실 차려주고 이러면 부모가 정말 빈곤해지겠죠, 노후에. 그러면 이 빈곤해진 부모를 또 고스란히 또 책임져야 할 의무는 또 자식들에게 부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갈등, 마음의 갈등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받을 때 그때뿐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돈은 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자식들에게 가끔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식사도 같이 가끔 즐기고 이런 게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고 노후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은퇴 후에도 현역처럼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은퇴 고민으로 앞이 좀 막막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요 밑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착순 모집이니까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불안한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